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은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중동에 관한 대응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가자지구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플러스에서 좀 파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카타르 역시 외교 정상화를 시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실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이런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행동주의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그래도 뭔가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얘기해 드릴 것은요.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두 상대가 휴전 협정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효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이 역시 좀 중재를 했는데 좀 더 행동적으로 나설 거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 대통령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코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난 수요일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 이후 안전 보장을 위해서 외부 감독관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overseas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는요. 수개월 중재 끝에 여러 단계, 뭐 3단계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협정에 체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요.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1월 20일 취임 전에 이미 협정이 끝나도록 요구를 했고 협정 발효가 되는 게 실제로 1월 19일에 발효가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적으로 전쟁이 끝난 상태, 전쟁이 이미 휴전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취임을 하길 원했던 좀 더 스무스한 그런 단계에서 뭔가 앞으로의 일을 시작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특사는요, 제 스티브 위코프입니다. 초기 6조 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단계에 1단계에 관한 건 좀 협상이 되었고 진행 중인데 2, 3단계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시키는 추가적인 협상과 움직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단계에서 말했던 2단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일단 그 남자 군인을 포함한 나머지 인질 석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뭐 질병이 있고 여성이고 뭐 아이들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급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석방한 게 1단계 내용입니다. 물론 철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철수요. 2단계가 되면은 모든 남은 인질도 석방을 하고 이스라엘 군인도 완전히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갑니다. 더불어서 넷사림 회랑이랑 필라델피 회랑이 있습니다. 제가 좀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요. 이집트고 내가 이렇게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죠. 이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이 지금 안에 이 부분 있죠. 안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를 가자 스트립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뭐 넷사림 회랑, 뭐 필라델피 회랑이 뭐냐? 우선 필라델피 회랑은 이집트랑 가자지구 국경에 있는 거기에 국경이랑 이렇게 평행해서 가는 회랑이고요. 넷사림 회랑은요. 그 가자 북부랑 남부를 자연적으로 가르는 그런 회랑 쪽이라고 합니다. 대충 이렇게 대답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현재 휴전 협상에 의하면 이 두 회랑에는요. 이스라엘 군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필라델피 회랑은 최소한 그렇고요. 넷자리 회랑은 조금 조금씩 여기 있는 이스라엘군도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은 검사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튼 좀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은
네,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 네, 지금 네차립 회랑에서도 이스라엘군이 100% 철수했는지 좀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필라델피아 회랑에서는 계속 이스라엘군이 주둔하게 될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이겠죠? 휴전 협상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그 가자가 대규모 파괴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100% 그리고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또한 문제없이 휴전 협정이 이행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 지체에 관한 여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건 이제 로이터 기사이고요. 이번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영어로 된 것을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좀 뽑아서 한글로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3단계 중 2단계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적 있죠. 네, 그런 것에 대한 구체화시키기 위한 협상.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기보단 구체화시키는 협상입니다. 네, 가능한 빨리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중동 특사는 2단계에 대한 도달 의지가 있긴 있는데, 자, 근데 이 도달하기 전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단계가 끝난 다음에 전투를 재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요. 좀 더 내용이 나오면 좀 소식을 전파하고 제가 좀 정리되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6일차, 그러니까 이제 휴전협정 발효로부터 16일차 전이라고 하겠죠. 자, 협상 시작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은 길어질 수가 있다. 아무래도 인질 협상 속도랑 하마스의 지속적인 태도 그리고 가자 지구 내에서의 추가적으로 하마스가 어떤 또 그 예상치 못한 행위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걸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플러스 아직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 협상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것도 모두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두 번째 내용 있죠. 이스라엘 1단계 끝난 후 전투 재개할 것 이것도 이스라엘 그 일반 내각에서도요. 계속해서 이 협상을 반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같이 하고요. 1단계 협상은 몇 달 동안 지속되고 2단계 합의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협상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현재 여당 동맹 정권에서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풀어줄 때마다 이스라엘이 현재 가두고 있는 팔레스타인 보안 수감자 풀려날 규모도 논의하고 있다. 협정에서 어떤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역시 여기에 진전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몇 대 몇 비율로 풀어줄 것인가? 뭐 어느 정도 대강 숫자 나왔는데 그걸 진짜 할 것인가? 아니 숫자를 좀 줄이고 늘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 오갈 거란 것이죠. 자, 이게 좀 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 베살레스 스모트리치 벤 그비르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벤 그비르 국가안보 장관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두 사람이 이 협상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인사들이고 네타냐후 정권에 동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 중에 두 명입니다. 하마스 파괴가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 중단, 협정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주요 논리가 뭐냐면요. 어쨌든 시온주의 입각을 해야 되고 그들에 의하면은 현재 서한지구, 가자지구, 골란구원 전부 다 이스라엘의 실제 영토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정착소를 완벽하게 건설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하마스에 대한 협정의 행보 이런 것들이 뭔가
탐탁치 않다는 것이고, 사실은 그 배경에 그럼 이렇게 협정이 빨리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가? 트럼프의 압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트럼프의 어떤 외교적 행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보는 겁니다. 카타르에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중동 특사가 카타르도 아브라 협정에 가담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로이터 기사 들고 왔고요. 물론 그대로 들고 온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만 찝어서 번역 요약하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을 바탕으로 이 협정이란 거는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정을 얘기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얘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중 했던 임기 중에 그러니까 1기 때 했던 그 치적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아브라함 협정이었습니다. 2020년 때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에 확장된 외교 관계 정상화입니다. 자, 아브라함 협정 당시에 바로 맺었던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UAE 바레인입니다. 실제로 성명서 들고 나섰죠. 그리고 가세에서 추가적으로 모로코 수단까지 그렇게 되었고요. 수단은 미국으로부터 테러 지원국 단체라는 네임이 삭제되는 전제하에 그렇게 된 게 있고, 모로코는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조건에서 이루어진 거긴 한데, 그래서 현재 이렇게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원래 이스라엘은 요르단과 이집트하고만 아랍 국가 중에서 정상화를 했는데 이렇게 중동 아프리카 지역 포함해서 했을 때 네 나라가 더 추가가 된 거죠. 여기에 카타르까지 좀 가세를 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중동 특사가 그거를 이제 다시 대신 얘기해주고 있죠. 사실 이 아랍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그 지역이란 건 중동을 얘기하겠죠.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카타르 역시 거기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정에 카타르가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사실 원했던 현재 이 두 세력의 어떤 휴전 협정 여기에 미국이 진짜 큰 힘을 들여도 될 뻔했던 것들을 카타르가 일을 많이 해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미국이 뭐 굳이 100%다 힘을 안 줘도 카타르가 좀 거기에 힘을 좀 많이 배분해서 맡았다. 근데 그게 또 미국과 카타르 사이에 국익에 서로 도움이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첫째 질문은 카타르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발벗고 나서서 중재는 없었는데 그게 카타르가 중재할 만한 입장이 되는 건 맞아요. 여러 가지가 될 만한 배경이 되는데 그럼 실제로 자국에게는 어떤 이득이 되는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의 여러 자료와 뉴스, 각각의 논문, 뭐 그런 걸 다 읽었던 경험을 종합해서 이제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동 지역 내에 정치적, 경제적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본국의 그 영향에도 큰 부분이 됩니다. 안보에 민감합니다. 그치요? 카타르는 현재 아마 그 주변 지역의 안보가 많이 불안해지면요. 자국에게도 직격타가 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은요. 그 국한된 지역만의 안보가 아니라 이란, 사우디, 뭐 심지어 시리아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뭐 후티 이런 데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이런 데에 그 안보적인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그 딱 핵심 지역에 카타르가 있죠. 네, 이런 게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카타르일 수밖에 없고요. 자기 동서남북 마당에 안보가 불안한데
카타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플러스 자원 확보야 뭐 당연히 카타르야 자원이 많긴 한데 이것을 수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자금이 모아지기 때문에 자원 루트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는 어떻게든 중동 영내에 적당한 안정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고요. 카타르는 현재 어떤 루트로 자원을 수출하고 있냐? 뭐 짓고 있는 거라든지 계획하는 거라든지 뭐 현재 이루어지는 루트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약간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이게 인도고요. 시나이 반도, 아프리카, 지중해 또 그려보고요. 여기 뭐 사해, 요단강, 뭐 갈릴리, 밑부분 터키, 카스피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카타르입니다. 자, 좀 해보고요. 네, 카타르가 현재 추구하고 있고 짓고 현재 하고 있고 계획 중인 거 다 포함해서 미래도 바라봐야 되니까요. 파이프라인은 이동되겠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이라크, 뭐 시리아, 튀르키예로 가는 이런 노선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중동을 완전 걸쳐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영내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 걸쳐서 홍해 파이프라인 걸쳐서 이집트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이런 모든 영내의 지역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정확한 건 없지만 만약에 그 이스라엘과 외교가 정상화가 되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요르단, 이스라엘로도 자원 루트 확보될 수도 있고 키프로스, 튀르키예로도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키프로스가 있다는 것도 한번 제가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키프로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서방으로, 중동을 거쳐서 서방으로 가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인 게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소요 사태가 있으면은 사실 해상 말고는 이렇게 중동 지역을 거쳐서 가는 자원 루트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불안해지면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외교적 영향력 과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중동 내에서 가장 관계가 안 좋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들도 우리가 다 아우르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거죠. 완충지대다. 하마스, 팔레스타인도 카타르하고 커넥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커넥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뭐 완전히 뭐 그런 케이스 많지 않지만 이란, 사우디하고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정말 시끄러운 중동 문제도 카타르와 함께라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통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동 내에서의 카타르는 필요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도 신뢰도 이미지 제고할 수 있고요. 어쨌든 뭐 성공 케이스를 하나 늘린 거지 않습니까? 뭐 법조인으로 치면은 진짜 해결하기 어려웠던 분쟁 문제를 한껏 해결한 거죠. 변호사나 막 검사가요. 그런 거. 그러면은 그 변호사 검사의 몸값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가 강화되겠죠. 이들이 뭐 특히 뭐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라도 카타르하고의 커넥은 좀 중요합니다. 서방 국가 역시 뭐 어떤 중동의 분쟁 이런 걸 해결하고 할 때 카타르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하겠죠. 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 과정에서 과연 공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자원봉사적인 상태로 할까요? 아마 서방 국가 미국이 뭐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아마 펀딩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요? 대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원 수출.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를 우리는 받자. 이런 것도 좀 더 콜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봐야 되겠죠. 플러스해서 뭐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런 전쟁 되게 불안한 상황에서 카타르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죠. 뭔가 천연가스,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이 어렵다면 그래 카타르로부터 받자. 이렇게 되는 분위기까지 같이 해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좀 더 거기에 얹어서 가는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팔레스타인 특히 하마스의 관계 강화도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기본적인 또 어떻게 현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자 지구 재건할 때 한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이집트와 함께 중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에 들어가는 뭐 컨스트럭션 비용이라든지 뭐 펀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카타르가 많이 따낼 수가 있다는 것. 자, 근데 이건 좀 비약적인 걸 수 있겠지만 카타르가 여기에 들어가는 뭐 펀딩이라든지 컨스트럭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디벨롭먼트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한국하고도 커넥을 한다면 그냥 우리나라가 뭐 건설 이런 건 되게 한몫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중동 내에 우리나라가 진출한 건설 관련된 거 많죠. 티르케도 역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 나라들이 계속 보고 있다는 것까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가자지구 재건에 우리나라 역시 좀 기여를 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카타르 국내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치적 가문에도 정치적 안정에도요. 중동은 현재 이 상태로의 카타르 정체가 필요로 한다. 결국 카타르 현재 국가 왕정 체제로서의 정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다방면에 다층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의 정상화를 하면 어떤 게 또 카타르에게는 영향력이 갈지 한번 정리해 보죠. 이것도 제가 제 스스로가 축적한 여러 논문, 기사, 자료들 이런 것들을 모두 제 머릿속으로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스라엘과 군사적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카타르 역시 안보가 매우 민감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란하고도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고 사우디하고 사실 그렇게 좋은 관계 아니에요. 물론 공생관계이긴 하죠. 아무튼 대이란 견제가 가능하고요. 중동 내의 안보 체제 권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보적 협력을 미국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국가 존립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역할, 특히 마이웨이 성격이 강한 외교 형식을 가지고 있는 카타르로서는 좀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얼마나 국방적인 그런 그 인텔리전스가 많고 또 기술이 많겠습니까? 카타르로서는 사실 좀 눈여겨볼 만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경제 협력도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거 있죠? 스타트업 등 하이테크 농업기술, 국방기술.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스라엘 국방기술, 하이테크, 스타트업 이런 거 되게 발달 많이 돼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스타트업의 지원 규모, 스타트업의 실행 규모를 봤을 때 전 세계에서 텔아비브가 거의 4등 정도가 된다고 하죠. 도시 단위로 봤을 때. 뭐 1등이야 뭐 미국 쪽에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로스앤젤레스라든지 뭐 뉴욕, 동부의 뉴욕 아니면 보스턴 이 정도겠지만 그런 걸 빼면은 진짜 텔아비브가 하이테크, 스타트업, 국방 기술 이런 것들은 전 세계 탑이죠. 그런 나라랑 기술 협력을 한다. 카타르로서는 사실 중장기적 이익 창출, 경제적 창출하는데 매우 유망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농업적으로 아주 불리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농업 기술을 개발시키고 있는데 카타르 마찬가지죠. 같이 건조기후고 좀 뭔가 안정적인 농업 기술이 없으면 사실 식량 확보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거의 상당한 부분을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농업 기술 교류를 통해서 카타르 역시 자국 내에서 농업 기술 개발해서 카타르 영토 안에서
농업 생산해낸다. 의존도가 줄어들겠죠. 네,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다는 것까지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 카타르는 현재 이런 것들을 좀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색깔 자체가 일단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지하는 입장도 아닐 뿐더러 팔레스타인을 매우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일단 하마스가 매우 약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다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하마스 전쟁 일으키기 전까지는 좀 그게 덜 그랬거든요. 하마스 자체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로켓 미사일 날림으로써 뭔가 그 지원을 따내고 우리는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이미지다. 그런 걸 계속 많이 이용해서 그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명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마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카타로서는 뭔가 이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눈치를 좀 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플러스 하마스가 그토록 절실히 요구했던 휴전,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양측 휴전, 카타르가 중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마스에 대한 좀 더 갑의 입장에서 갑을 할 때 갑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카타르입니다. 특히 뭐 하마스의 수장들도 카타르로 많이 갔었죠. 사실 하마스의 그 주 인사들도 카타르로 많이 가고 의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카타르가 역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려고 하니 또 독단적하게 뭔가 조금 주변 아랍 국가 행보를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 흐름이 좀 있죠. 100은 아닌데 다시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례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해서 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 또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좀 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특히 시리아도 보겠죠. 카타르로서는요. 경제적으로 또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을까. 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피셜이긴 하니까 이게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만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제 의견도 같이 코멘트 했고요. 여러분도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이 있으면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준비 있었습니다. 아디오스.